이번 비례 선거에서 무효표만 합치면은 제3당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소릴까요? 득표율을 보시면 국민의미래가 비례대표 득표율 36.7%, 민주연합이 26.7%, 조국혁신당이 24.3%, 무효표가 얼마나 많았는지 4.4%였습니다. 제3당들보다 무효표가 더 많았습니다. 총 130만 9,931표. 개혁신당이 3.6% 득표율로 두석을 확보했으니 무효표만 예를 들어 무효표 정당을 만들었다면 한 3석은 가져갈 수 있는 득표수가 나왔습니다. 무효표가 저리 많았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예. 무효표 정당 하나 만들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앵커께서 약간 발언에 좀 오락가락하시는 제3당이 아니라 3석을 얻을 수 있다. 3석을, 그렇죠. 그러니까 3%를 좀 넘은 개혁신당이 2석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4.4%의 무효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이른바 제3지대. 제3당은 20 몇 프로 얻은 조국 혁신당이고. 혁신당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실제로 이 문제가 병립형 할 때는 18, 19, 20대는 16%, 2%, 뭐 2.2% 이랬습니다. 무효표가. 무효표가 확 늘었군요. 예. 근데 지난번 21대부터 준연동형으로 하면서 4%대로 올라갔습니다. 오. 4.2%. 그게 이제 3석 정도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번에는 더 늘었습니다. 특히 지금 그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들어가셔서 왜 비례 용지가 1번, 2번을 찾을 수가 없냐부터,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은 아주 0.07%에 불과하지만 히시태그당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네 이렇게 찍어내는 한 50cm 이상을 보면서 중간에 있는 수많은 30개의 정당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뭐 국고도 상당히 이번에 준비한 것이 기계도 쓸 수 없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런 방식의 무효표를 4.4% 즉 뭐 3석 가까이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준연동형 제도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방지책이라든지 무효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다만 병립형이 답이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는 병립형이 시작했을 때는 1.6%부터 시작했던 2%대에 걸렸던 20대까지 무효표가 21대부터는 4% 이상 늘어났다. 무효표가. 이것은 의석 세계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지역구에서도 무효표가 많이 나오고 비례에도 무효표가 많이 나온 것은 현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비례 투표에서 무효표가 저리도 많이 나왔다는 것, 이게 그냥 실수로 인한 무효표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앞서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 지역에서 무효표가 많이 나왔다라는 팩트를 많은 언론들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준혁 당선인, 양문석 당선인에 대한 이른바 비판 투표다라고 해석하는 언론 보도도 많다라는 걸 고려했을 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비례 투표에서 무효표가 저렇게 많다? 과거와 다르게?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어떤 의사 표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 표현이죠. 지금 보면 131만 표 아니겠습니까? 131만 명이라고 하는 그 유권자들이 다 실수를 갖다 했겠습니까? 그중에 뭐 한 10만 명 정도는 실수를 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130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당도 찍기 싫고 야당도 찍기 싫어. 그래가지고 지금 조국 그 혁신당에게 표를 어느 정도는 몰아줬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변태적인 정당이 여기에다가 어떻게 내가 또 찍냐.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무효표를 갖다가 만들겠다. 이런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130만 9천 명이 넘어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여당, 야당 모두를 갖다가 다 통틀어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4.4%에 해당하는 무효표가 나왔을 정도라고 하면 그러면 과연 이러한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그 비례대표제에
이때 반대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130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소극적으로 의사 표시한 사람은 아마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그 투표율이 한 70% 조금 안 됐으니까 30% 중에 상당수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힌 4.4%는 이거는 비례대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민주당을 찍었던 아니면 국민의힘을 찍었던 그 비례정당에 찍었다고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에 찍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찍은 사람들까지 그 생각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이른바 조국 대표나 황운하 당선인 등 여러 가지 이 사법적인 유죄 판결 이후에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와서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 12석을 확보한 정당에게 좀 변태적이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좀 부적절할 수 있는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표가 늘어난다. 다 떠나서 사표가 늘어난다라는 건 그 제도가 과연 적절한 제도일까? 라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더군다나 연동형 비례대표이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면서 양당이 저렇게 비례를 추천하지 않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런 이상한 준연동형 비례를 존립하는 것이 과연 원래 취지와 맞느냐라고 봤을 때도 비판의 대목은 있습니다. 박성규 네. 차관님, 그래서 사표가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두 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무효표라고 하는 건 투표자의 실수였었어요. 잘못 찍거나 아니면은 찍은 것이 분간이 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혼란스럽거나 이랬었는데 이번에 무효투표의 성격은 명백하게 의도적인 것으로 봐야죠. 의사표시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사표시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후보자 정당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어. 나는 투표하러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냥 소극적으로 앉아 있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보여주겠다는 저는 굉장히 강력한 의사표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들이 4.4%에 달했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선거법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표를 어느 정도 줄이느냐 하는 겁니다. 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게 선거법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무효표가 저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법을 잘못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또 얘기하는 것이고 이 무효표를 찍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얘기를 신문기사에서 봤어요.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찍으려고 보니까 들어가서 당들을 비교해서 보는데 어떤 당이 어떤 당인지 도저히 내가 알 수가 없더라. 그러나 포기하고 말았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을 찾아보고 민주당을 찾아봤더니 그 당 이름은 어디에도 없더라. 물론 그분은 공부를 안 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제도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심하다가 안 찍고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권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도, 유권자들도 판단을 그냥 포기할 수밖에 만드는 이런 제도를 지금 21대 국회가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다음 23대 때는 반드시 좀 바로 잡혀야 된다는 의미겠죠.